여러분 구독 뭐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주제는 좀 색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은퇴 세대들이 과연 은퇴를 하고 시골에 살까, 시골로 살까, 아니면 도심에 머무를까, 이런 주제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은퇴하면은 시골,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죠. 하지만 과연 지금 선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 은퇴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너무도 유명하죠. 예,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벌써 은퇴를 시작해서 경기가 좋고 그래서 소득도 많이 쌓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 은퇴하면은 이 제2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은퇴하고 나면은 살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살 날이 많은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여유, 풍요로움이 있어야지 이 노후 시대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과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비 부머 은퇴해서 어쨌든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어디에 사시겠어요? 시골? 고향? 자, 예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대, 50대 중년층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할까요? 애들 학군이나 이 교육, 교통, 이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학군, 그 다음에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쪽에 밀집해서 살게 되는데요. 은퇴를 하게 돼서 60대 이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학군과 교통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이미 다 교육 다 시켰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 삶의 이 패턴, 주거 지역을 선택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버 세대, 즉 은퇴 세대의 주거 지역, 은퇴 세대의 주거 지역을 한번 보면요. 이 선진국들의 경우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책들, 모든 것들이요. 제가 25년 부동산 쪽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선진국들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 너무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 도심에서 이제 뭐 애들 키우고 살던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은퇴 세대들이 1990년도에는 이 실버타운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이 90년대 실버타운. 그래서 외곽에 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살자. 이런 게 90년대에 미국에서도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실버타운으로 안 가더래요. 외곽으로.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 실버타운 산업이 쇠퇴기로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이 전원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됐는데 90년대만 해도 그 이분들이 전원생활 안 하고 어떤 걸 하냐면은 어게인 플레이스라고 해서요. 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이 기존에 머무르던 곳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는 이게 내가 살던 곳에서 격리되지 않고 같이 사는 어게인 플레이스라는 참여형 주거 모델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랑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곳에 같이 모여 산다는 얘기나 똑같죠? 예,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이제 전원 생활을 안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변화가 이렇게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거 은퇴하면은 뭐 고향에 내려가 살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은퇴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이 실버 세대, 은퇴 세대가 들어갈 곳을 5가지 조건을 갖다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이 예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은퇴 세대가 과연 어디에 들어가 살까? 전부 다 이 복잡하고 다단한, 이 복잡다단한, 그리고 공기도 안 좋은 이 도심에서 안 살고 다 외곽으로 가서 살 줄 알았더니 어디로 오더라는 거예요. 도심으로 들어오더라. 다시 리턴. 이 재리셋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더라.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도심 리셋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도심이라는 겁니다. 이 안정적 일자리들 가장 많은 데가 도심이다. 그래서 이 도심 쪽으로 몰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도심화 현상, 리셋 현상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 도심에서 신도시로 갔다가 신도시에서 다시 도심으로 오는 도심 리셋 현상이 재도심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도심에 사는 게 아니고요. 도심의 외곽에 나가서 근교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살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게 하나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교통도 안 막히고요. 이게 도심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복잡다단해졌죠. 교통도 그렇고 계속 차도 막히고 하니까 외곽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도심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직장도 가까이 있고 학교도 그쪽에 도심에 다 몰려 있고 기반시설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지금은 실버타운이라고 하면은 이 외곽으로 나가는 실버타운이 아니고 규모가 비교적 작더라도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 쪽으로 선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거주 지역이. 두 번째는요. 항상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보면 뭔가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야 돼. 그렇죠? 그렇다니까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 근처에 대형 병원. 건강에 문제 생길 경우 바로 뛰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내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요. 역시 여기도 역세권이 나오네요.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중교통 버스도 있잖아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요즘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택시는 좀 제외하고요. 버스하고 지하철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대중교통은 무조건 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하철만 생각해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지하철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예전에 건강할 때는 운전도 잘 하고 다니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이 떨어지죠. 운전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이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야지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여기에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은 지하철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 역세권이라고 하죠. 500m, 직선거리 500m를. 자, 역세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들수록 운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일본도 지금 보니까 연세 많이 80 넘은 분들, 90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사고를 많이 내니까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피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운전보다는 대중교통 선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었고요. 네 번째 요건은요. 이 상권과 문화가 발달돼야 되는 거. 상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식당입니다. 식당. 예, 식당.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예, 레스토랑. 식당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문화 공간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가고 부부가 둘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둘이서 집에서 음식을 잘 안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변에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 식당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는 뭐냐면은 이제는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명이 너무 건강해요, 요즘은. 요즘은 최소 수명이 10년씩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은 젊어졌어. 예전에 우리 60이면 이제, 막 다 살았니?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만의 어떤 문화 공간,
문화를 이렇게 계속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취미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문화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네 번째 요건이고요. 다섯 번째 요건을 볼까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크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조망권 얘기를 하는데요. 조망권이 이 강조망권이 있고 녹지조망권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래서 이게 뭐 강도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걸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 가치가 있는 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여태까지 개발해서 이익을 내는 개발 가치에서 소득이 우리가 4만 불, 5만 불 되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환경 가치로 바뀐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환경 가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지금은 우리가 강조망권이라든지 이 녹지조망권 두 개를 놓고 보면 강조망권이 훨씬 우세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은 제가 녹지조망권이 훨씬 우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렇다고 강조망권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강조망권이 가치가 훨씬 크지만 앞으로는 녹지조망권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가지 요건, 환경까지 잘 보셨죠? 자, 그렇다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요. 결론. 자, 도심권에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의료시설들 주변에 대형병원이 있어야 된다. 대중교통이 있어야 된다. 역세권이어야 된다. 상권이 발달해야 된다. 문화공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거 놓고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 요소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런 데들은 집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이런 곳은. 그렇죠? 결국은 실버 세대나 현재 지금의 세대나 결국 나중에 선택하는 곳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여서 추가를 한다면요. 발전 가능성,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살더라도 그 지역이 뭔가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든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라면 여기 다섯 가지 요건 플러스 여섯 가지 요건까지 추가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존에 가졌던 관념을 버리자고요. 실버 세대, 은퇴 세대라고 해서 외곽으로 나가 살지 않고 결국은 우리 하나의 공동체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젊을 때 뼈 빠지게 고생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득이 확 줄어들잖아요. 회사 열심히 다니고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후를 지금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노후 정부에서 안 책임져 주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거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재테크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노후를 항상 대비하는 그래서 이 재테크가 필요하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제 유튜브를 보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